나비 AI 보니까 이제 그거 설명해 주실 텐데 네. 그 태양계 주변의 그런 행성들을 가지고 이제 아, 기능을 예. 만드셨더라고요. 여기 다 보시면, 네네.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저 행성, 사실, 어떤 이름으로 정할까? 네. 처음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너무 아, 학구적인 이름보다는 네네. 조금은 사람들한테 친숙하고 음,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음, 과일을 할까? 네. 아니면 행성도 하나 나온 것 중에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사장님 의견이 컸죠. 네. 그래서 이제 네. 행성으로 네, 네. 했고 행, 지금 예. 네, 행성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행성을 보시면 머큐리, 비너스, 마스, 주피터라는 현재 4.0에서는 네 가지 버전이 되어 있는데요. 머큐리라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런 엔진이 있고요. 음, 비너스라는 디텍션 엔진, 마스라는 세그멘테이션 엔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시된 주피터라는 언슈퍼바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이렇게 네 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올해 이제 딥러닝 옵시알도 어스라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이제 나비 AI를 이제 구매를 할 때 이 기능별로 구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네, 필요에 따라서. 네, 전체로 구매하게 되면 좀 더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좀 어떤 툴인지 잘 와닿지 못할 수가 있다 네, 보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 보면 이제 그쪽 스마트팜에서 요청한 것은 이 딸기 위치를 찾아내고요. 이 딸기 위치를 찾아내고 이 딸기의 상태, 성장 정도의 상태를 좀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온 게 딸기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했던 부분은 디텍션이라는 알고리즘, 저희 비너스를 통해서 딸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딸기가 확인돼 있으면 이것을 머큐리라는 엔진을 통해서 이 성숙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네, 단계를 분류시키죠. 예, 뭐 딥러닝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거 두 개를 합쳐도 되지 않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근데 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앙상블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 모델들을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근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요. 이 성장 과정이 그 스마트팜 농장마다 다르고요. 뭐 이쪽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은 4단계로 분류해달라. 어떤 부분은 8단계로 분류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통합돼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학습을 하게 되면 다시 디텍션 부분까지 다시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큐리라는 걸 통해가지고 바로 이쪽 클래시피케이션 엔진을 태웠고요. 그 다음에 마스라는 세그멘테이션 엔진을 통해가지고 이 픽셀이 딸기가 포함되어 있는 픽셀 개수를 알아내서 이 딸기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저희 거 툴을 사용하는 가장 뭐 제너럴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조업에서는 머큐리랑 마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제조업에서 특화된 여러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이제 툴에서 제공해 드리는 기능으로 멀티 채널, 멀티 레이블, 패치 트레인이라는 그런 좀 특별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을 위해서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양품만 있으면 학습을 해서 디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아주 사람들이 내부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죠. 양품이면 넣으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네이블링에 대해서 많이 컴플레인을 해요. 네. 좀 네이블링을 좀 줄이고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오토 레이블링 기능. 또 하나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딥러닝이라는 걸 블랙박스로 생각하고 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저희한테. 네네.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XAI라는 Explained AI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실제적으로 딥러닝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뭐 구축 비용 그 속도나 아니면 구축 비용에 너무 비싸다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텐서알트 오픈 비노를 저희 툴 안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요 다양한 기능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실 나비 AI 4.0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다 네. 말씀해 주신 거죠? 예, 3.0에 일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4.0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기능들이 이제 장착된 나비 AI가 어쨌든 뭐 시중에 요 제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타사 제품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 대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강점, 혹시 차별점이라고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 다른 영업 부서에서는 이게 네. 어떻게 차별점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네. 볼 때는 네네. 사실 딥러닝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그 정확도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타사 제품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뭐 타사 제품 가지고 테스트하면 당연히 저희가 잘 나온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건 어차피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 근데 네. 확실히 다른 부분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텐사LT 오픈비노라는 네네네.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픈비노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 GPU 없이도 충분히 검사 가능할 수 있게끔 제가 편하게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패치 트레인, 멀티 채널, 멀티 레이블을 관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편안한 툴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툴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강점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 부분은 뭐 한국에서 외국 툴보다는 좀 더 네. 내고가 저렴하죠? 되지 않을까요? 네, 저렴하다고 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뭐 나비 AI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나비 AI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검사를 최적화했는지, 그 나비 AI가 이제 나비 AI를 적용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효과, 기본적인 효과는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챕터 2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네네. 어떻게 검사를 최적화했나라는 부분에서 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PCB 검사, 이 부분은 또 디스플레이 검사에서도 디스플레이 회로 검사에서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기존 방식은 생산 라인하고 검사 라인을 좀 분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검사하기 위해서 제품을 이송을 하는데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이 아래에 있는 이 VRS 검증 때문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 VRS 검증이라는 게 아까 유관 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AOI 검사라는 건 이제 룰 기반의 검사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네. 거기서는 엄청나게 큰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이 불량일 듯한 이미지들만 뽑아내고요. 그것을 사람이 그 위치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미경을 댔던 아니면 광학 그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게 되고 그걸 이제 사람이 보고 나서 이게 양푼이냐 불량이냐 해서 다시 이게 검사 이력이 나오고 다시 이송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제 VRS 검사를 좀 의뢰가 왔어요. 사람이 보는 부분만, 이 부분만 확실히 두드리라도 뭐 공간이나 아까 말씀드린 유관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AOI 검사까지 딥러닝을 하게 된다면 제품 이송하고 제품 이송하는 이런 부분의 단계가 없어지는 네, 네. 하나의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이런 딥러닝 검사 장비를 도입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될 수 있는지. 기존 검사자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다면 한 10명의 관리자만 검사 인원을 확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대수 역시 이제 AOI 장비, VRS 장비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게 한 200대 있는 부분을 한 10대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클린룸이나 이송 부분, 이력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공간 축소에 아주 좋은 효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 요구한 부분은 저희 같은 PCB 검사에서는 이렇게 양불 판정, 불량 유형의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양불 판정뿐만 아니라 불량 유형의 판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제조 공정에서 불량 유형을 알아야지만 어느 제조 공정을 고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불량 유형의 판정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딥러닝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공정 효율성을 가져오고 자연스럽게 이제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정확도 향상이라는 점까지 어쨌든 그런 효과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요 전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네. 요새 이제 제 검사 장비 235대가 이제 저 이제 12대로 네, AI 검사 장비로. AI 검사 예. 장비로 가잖아요. 지금
그 AOI 검사 장비를 많은 반도체나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는데 네.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사 가능합니다. 지금 다 대체된 그 사례도 있죠. 이게 회사를 좀 언급해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말고, 네. 어느 분야, 어떤 산업에 PCB 분야에서 네.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 네, 그쪽에 이제 저희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제 단계 나온피플이라는 회사에서 장비까지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비까지 다 이제 갖춰서 납품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앞으로 이제 그 수요는 아까 저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한 이 시장에서 AOI 쪽 시장의 파장 내지는 그런 것들이 일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보는데 수치만 봐서는 상당한 비용 감소가 가능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럼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적재적소의 네.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건 사례별로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검사를 정확도를 올리고 어떤 식으로 택타임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저희가 제공해주는 솔루션으로는 먼저 멀티 채널이라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 채널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사진을 찍으면 한 장만 찍잖아요. 네. 근데 제조업에서는 한 장만 찍어서 어떤 분량을 알아내기는 힘들고요. 그렇죠. 여러 그 물품에 대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여러 장을 찍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접근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사진에 각각의 이제 딥러닝을 학습을 시키고 나왔던 결과를 통일해서 이게 양분인지 불량인지 어떤 유형의 불량인지를 처리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여기 보시면 이 채널 간의 상관관계도 있거든요. 네네. 이 채널 간의 상관관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쪽 부분에 나온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입력을 3개를 주고 딥러닝을 학습하게 된다면 이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안에 나온 룰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결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 딥러닝을 3개 태우는 것보다는 하나 태우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간략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속도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향상시켰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뭐 타사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은 대부분 일반 처리로 되어 있는데 네. 멀티 채널 처리가 이제 요 나비 AI만의 독특한 특징인가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연구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채널 레이어만 늘리게 되면 되다 보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편의성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3개를 가져가고 저희 툴을 안 쓰고 이제 3개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이런 DB를 3개를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뭐 나와 있는 경우를 한다면 상당히 관리가 힘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검사 정확도도 있고 속도도 있지만 DB 관리 문제도 여전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툴 안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하다 보니까요. 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멀티 레이블이 있는데요. 멀티 레이블이라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딥러닝을 가지고 치수 검사들을 해요. 기존의 치수 검사를 보시면 이게 여기를 보시면 이런 포인트들은 기존에 그냥 룰 기반으로 잘 잡힐 거예요. 여기 엣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여기에 어깨선 라인에 있는 치수나 이 가랑기 라인에 있는 부분은 이게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 치수 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의료 쪽에서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인도네시아나 그쪽에서는 이제 치수 검사하는 분들이 잘 못한대요. 예, 이게 이렇게 주고 거기 쓰게 있는데 적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자동화 시키려고 노력을 몇 번 시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의료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용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멀티 레이블이라 해가지고 이 꼭지점 별로 모두 트레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꼭지점이 지금 6개, 8개, 10개 트레인, 그러니까 학습 파일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멀티 레이블을 통해서 아까 이제 멀티 채널이라는 건 입력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멀티 레이블은 이제 출력에 대한 상관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 부분을 색깔을 다른 색으로 칠해주고 학습하게 되면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딥팩을 유형을 잡아낼 때도 기존에는 딥팩마다 하나씩
학습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딥팩에 다른 색깔을 칠해서 네이블링 해주시면 각각의 다른 딥팩이 나올 수 있게끔 돼 있어서요. 네네. 이 부분 학습 효율성 및 정확도가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멀티 채널이 입력 단위였으면 멀티 레이블은 이제 아웃풋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제조업 쪽에서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요. 저희도 PCB 검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지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예, 뭐 PCB 저희 거 AOI 장비를 AOI 라인 스캔 카메라로 이게 그 이미지를 뽀개내면요. 한 1기가짜리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1기가짜리 이미지를 학습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기존에 이제 머신 비전이나 룰 기반에 했던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이미지를 잘라서 이제 어떤 걸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아이들을 와가지고, 그러면 딥러닝 검사도, 딥러닝 학습도 이렇게 잘라서 네. 학습을 하고 검사할 때 붙여서 이제, 검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 트레인이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대용량의 이미지를 처리할 때 이게 학습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부분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패치 트레인이라고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일정한 비율로 자르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 거 툴을 이용해서 네이블링 돼 있는 그 부분만 네. 이제 이렇게 중심적으로 자르고요. 당연히 양품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랜덤하게 이제 양품을 넣어줘가지고 좀 오히려 패치 트레인 한 게 일반적으로 트레인 한 것보다 미검이 수치는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패치 트레인의 또 다른 장점은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또 카메라 모듈 검사를 위한 또 뭐 장비도 만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요구사항이, 보통 데드 픽셀은 데드 픽셀은 쉬워요. 네네. 그냥 아주 노후 레벨에서 검정색이나 하얀색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스테인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룰도 못 잡아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잡아내는데요. 네네. 여기 좀 과탐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한 재작년이었던가 거기서 이제 핸드폰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검사하냐 하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네네. 이런 스테인이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이 프리프로세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룰 기반의 검사를 해왔고 이런 이미지 처리 부분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요. 바로 사실 이런 부분은 또 네이블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이블링을 사람도 안 보이는데 프리프로세스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 네이블링 해서 지금 그 스테인 검사 쪽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잘 돼요. 근데 4메가짜리가 나왔는데 이제 10메가짜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이 나온 거죠. 근데 4메가짜리에서는 잘 됐는데 이제 10메가짜리 이걸 적용을 하려니까 네. 이제 새로 만들면 분량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방법으로는 패치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사실 여기 왼쪽 그림 보신 것처럼 이 딥팩이 있는 부분이 여기 나오거나 이게 이렇게 커지거나 이게 더 커져나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네.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카메라 모듈이 이제 5메가짜리가 10메가짜리 됐다 해가지고 네, 그 딥팩 유형이 변경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기존에 패치 트레인 한 것을 검사할 때는 이미지만 더 키워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네네네.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양품 좀 더 넣어주시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검사가 나오게 되고요.